다음 주에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게 될 텐데 시험 치기 전에 꼭 그 해당하는 단원, 우리 이번 시험은 인구 파트부터 지금 요 자원 파트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범위도 좀 많고요. 또 안에 알아야 될 내용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에 한 번 더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수시 모집 3학년들 수시 모집 기간을 맞이하여서 수시 모집의 형태를 갖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면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면접 질문을 6가지 문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문항만 통과하면 여러분들 합격을 다 시켜줬던 수업이었죠.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씩밖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6개 문항이 뭐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거는 번외편입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 자료 Q&A라고 하는 단원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했던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석탄과 석유의 이동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오. 자, 요거는 우리 학습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선생님 학습 정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자, 석탄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더라. 그럼 편제성으로 얘기하면 편제성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유에 비해서는 국제 이동량이 적다라고 얘기했으면 통과를 시켜줬고요. 또 반대로 석유에 대해서 얘기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석유는 편제성이 크기 때문에, 즉 특정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생산지와 그리고 소비지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더라. 우리가 소비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국제 이동이 석탄에 비하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말한 친구도 있었고 하나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합격을 시켜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 요거가 조금 그래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랑 조금 겹치면서 그래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난이도가 비교적 6문항 중에서는 비교적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뭐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석유가 있었죠. 그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산을 하는 지역에서는, 그죠?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카르텔이 있잖아.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오펙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르텔에서, 그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럼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산국들의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원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실제 다음 시간에 나와서 배울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산국들이 이러한 것을, 즉 이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 자원은 이제 필수 자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둘러싸고 뭐가 발생하더라?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선생님이 합격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특정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요 빼고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정답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읽기 자료. 읽기 자료는 학습지 앞장에 우리 그 퍼즐 푸는데 그 밑에 있었었죠. 그죠? 그 내용은 석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이 고갈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난이도가 쉬웠었죠. 그죠?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불편을 겪게 된다. 이거였죠. 왜? 석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녹여져 있죠.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석유에서 다 뽑아내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정답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모범 답안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생활용품이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석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석탄의 특징은 쌤이 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난번 내셔널 지리그래피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을 추려서 적어봤는데,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였다는 얘기죠. 그죠? 뭐 언제부터? 산업혁명부터죠. 그래서 산업혁명기에 주요 동력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석유에 비해서 국제 이동량이 작다.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얘는 주로 공업용, 그죠? 제철공업이나 특히 또 화력발전,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소비량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시에 CO2 배출량과 대기오염의 배출량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석유입니다. 석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선택한 친구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었고, 특히 또 얘네 같은 경우에 편대성이 되게 크죠.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특히 페르시아만 지역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소비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했죠. 에너지 소비 구조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편대성에 거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다음에 주로 얘는 뭘로 쓰이더라? 수송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석유화학 공업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19세기에 석탄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이지만 얘는 내연기관의 발명과 동시에 석유 수요의 수요가 급증을 했더라.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수출량 비중이 많아서 이 지역의 정세 불안이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중동에서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제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천연가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의 특징이 있었는데, 천연가스는 석유와 비슷하게 매장이 되어 있죠. 석유 나는 곳에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서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얘는 또 특이하게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냉동 액화 기술, 이게 이제 가스니까 이건 기체인데 이거를 이제 액체화 시키는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는 연소 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다라는 거죠. 천연가스도 크게 보면 화석 연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는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대륙이죠. 대륙에서 대륙으로 갈 때는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동남아, 지난번에 쌤이 여기 좀 오타가 있었죠. 동아마시아라고 했는데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는 이 공업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액화가스 수송선, 그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번외편이죠. 그죠? 이 면접 질문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자원 분포와 소비 형태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영상 뜨면 요 차트가 뜨면 요거 아닙니다. 알겠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게 될 텐데, 시험 치기 전에 꼭 그 해당하는 단원, 우리 이번 시험은 인구 파트부터 지금 요 자원 파트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범위도 좀 많고요. 또 안에 알아야 될 내용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에 한 번 더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